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상승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스와 마지막까지 싸운 프랑스의 행동하는 여성 철학자 시몬느 베우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시작에 불과하다. 행동이야말로 인간의 혼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은 새로운 파장을 일으킨다. 행동은 인간의 감정을 촉발시킨다. 그리고 행동이야말로 민중 승리의 역사를 엮어낸다. 1966년 3월 야마모토 신이치는 북남미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일본 순회길에 올랐다. 반장과 반담 등 최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멤버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념 촬영도 하기 위해서였다. 신이치는 4월 한 달 동안에만 오사카, 와카야마, 시즈오카, 가가와, 에히메 등을 방문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도쿄 니치다이 강당에서 열린 본부 총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이 총회 석상에서 학회가 광선유포의 지표로 삼아온 7개의 종에 대해 재확인하고 제7의 종을 목표로 침착하게 행복이 가득 넘치는 전진을 하자고 호소했다. 7개의 종은 학회를 창립한 이후로 7년마다 큰 획을 그어온 데서 붙인 광포의 역사이자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다. 이 지표는 도다 조세이가 서거한 직후인 1958년 5월 3일에 실시한 본부 총회에서 뒤를 이은 제자인 신이치가 새로운 전진을 위한 목표로 발표한 것이다. 마케코치 스네 사부로의 창가 교육학 체계 발간을 기념하여 창립의 날로 한 1930년 11월 18일부터 창가 교육학회의 발회식이 있은 1937년 가을까지 7년 동안을 제1회 종으로 하고 그 이후 7년마다 제2, 제3회 종으로 명명해 왔던 것이다. 제3회 종에 해당하는 7년의 시작인 1944년 11월 18일에는 마케코치 초대회장이 옥사했다. 또 그 7년 후인 1951년에는 도다가 제2대 회장에 취임했으며 전후의 본격적인 광선유포 역사가 시작되었다. 더욱이 7년이 경과한 1958년 4월 2일에는 회원 75만 세대를 달성하는 등 생애의 원업을 성취한 도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 슬픔 속에서 신이치가 광포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제5의 종을 드높이 쳐서 올렸다. 그 2년 후인 1960년 5월 3일 신이치는 제3대 회장에 취임하여 도다의 7주기까지 회원 300만 세대를 달성하고 대객전을 건립하여 기부한다는 등의 목표를 내걸고 노도와 같은 대전진을 개시했다. 그런데 학회는 이미 1962년 11월에 회원 300만 세대를 달성했다. 나아가 1964년 4월에는 대객전을 완성한 기쁨 속에서 도다 조세의 제2대 회장의 7주기를 맞았다. 이것은 그 이듬해인 1965년부터 시작되는 제6의 종을 여는 여명이 되었다. 1966년 5월 3일에 개최한 본부 총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바야흐로 1972년을 향하여 제6의 종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목표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창가 문화회관 건립과 사실상 본문의 계단이 될 정본당 건립을 목표로 정했다. 더욱이 7번째 종이 울리는 1979년을 목표로 광선유포에 괄목할 만한 비약을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신이치는 이어서 제7회 종을 종료한 다음 목표로 도다 회장의 33주기가 되는 1990년을 광선유포의 총 마무리를 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이렇게 호소했다. 만약 이 구상대로 광선유포가 진척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불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광선유포 성취를 현재 남자부, 여자부, 대학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젊은 제자인 고등부, 중등부, 소년, 소녀부 여러분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깊은 사명을 가진 여러분이 도다 선생님의 33주기와 서기 2000년을 목표로 전진하고 더 나아가서 21세기의 새로운 제7의 종을 결연히 울려주기 바랍니다. 이 본부 총회에는 고등부 대표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강연을 마치고 생각했다. 2000년이 되면 지금의 고등부들은 대부분 50대가 된다. 또 중등부와 소년, 소녀부도 40대가 된다. 모든 면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그 멤버들이 내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으로 일어서 준다면 광선유포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무책임하거나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싸우지 못하는 허약하고 형식만 차리는 리더가 된다면 그것은 내게 복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도다 선생님을 섬겼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복운이 없을 리 없다. 그들 모두 반드시 나의 바람대로 일어서 줄 것이다. 봉추들이여, 미래는 그대들에게 부탁한다. 본부 총회를 마친 신이치는 5월에도 오이타, 구마모토, 후쿠오카, 야마가타, 미야기, 가나가와 등으로 전력을 다해 동분서주하였다. 이어 6월에는 오사카, 나라, 오카야마, 미에, 시즈오카로 달려갔다. 또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까지는 하계 강습회를 진두지휘하였으며 그 사이에도 이와테를 방문했다. 또한 8월 하순에는 하와이에서 열린 사원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호놀룰루를 방문한 후 곧바로 귀국하였다. 9월 2일에는 총본산을 찾았으며 3일에는 효고, 4일에는 교토, 더욱이 9일에는 홋카이도의 오비히로, 10일에는 삿포로, 11일에는 하코다테를 방문하여 멤버들을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이런 쉴 새 없는 일정 속에서도 신이치는 늘 미래를 생각하며 계속 준비하였다. 그중 하나가 어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일연부재, 다시 말해 전 세계에 광선유포하는 것은 대성인의 유명이시다. 또 니코상에는 본조의 성어도 광선의 날에는 또한 가나 문자를 역해서 범진에 통할 것이라 어서 1613쪽 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본조의 성어, 즉 대성인의 어서도 광선유포의 때에는 한자와 가나가 섞인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널리 세상에 전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시다. 신이치는 세계 광포를 위해 어서를 각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즈음하여 영문판 어서의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문판 어서를 편찬하면 다른 외국어로 이중 번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신이치는 영문판 교학 잡지인 세이쿄 타임스의 편집 담당자와 상담했다. 그리고 해외 멤버들을 위한 학예 강습회용 연찬 어서로 정해진 교 전답서 어서 1124쪽을 영문으로 게재하기로 했다. 영어로 번역한 어서를 세이쿄 타임스에 게재한 것은 1966년 7월 1일자였다. 그 후로도 번역 작업은 어서 강의 등에서 자주 연찬하는 어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담당자들은 고뇌를 거듭했다. 대성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서 원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고문이고 불법의 정수를 설하여 밝힌 어서를 틀리지 않고 이해하여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교학부 관계자에게 물어보거나 야마모토 회장의 강의와 불교 사전 등을 찾아가면서 우선 해석하는 데에만 며칠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불법 용어 등 영어에는 없는 개념적인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였다. 담당자들은 묵묵히 사전과 씨름하고 때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격론을 벌이는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제법 실상초의 새와 벌레는 울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리질에는 울지 않지만 눈물이 마르지 않느니라. 어서 1361쪽는 그럴 있다. 일본에서는 벌레 소리도 울다라는 감각으로 받아들이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적다. 그것은 문화적인 풍토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서를 번역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하나하나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번역은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의 광선유포를 추진하는데 얼마나 큰 공헌을 해 왔던가. 위협은 칭찬도 갈채도 없는 속에서 묵묵히 조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번역 작업은 착실하게 진행되어 13년 후인 1979년에는 관심의 본존초, 사도 어서 등 36편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문 어서 해설 제1권을 간행하게 되었다. 이후 2년마다 한 권씩 간행한 제7권까지를 영역 어서로서 한 권으로 정리하여 번역을 다시 검토하여 1999년에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수록한 어서는 창가학회판, 니지렌대성인 어서 전집에 수록된 400 수십 편 중에 172편이었지만 실질적인 분량은 어서 전집의 절반에 해당했다. 또한 1966년 7월 3일에는 니치렌 대성인 어서 10대부 강의 가운데 제1권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강연한 입정 안군론 강의를 발간했다. 신이치는 한국 평화를 건설하는 원리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집필해왔다. 더욱이 8월 30일에는 신이치가 참석한 제1회 어서 강의록 편찬위원회가 열렸고 어서 전편의 강의록 출판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성인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현대인이 어서를 이해할 수 없다면 그의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불법 천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신이치는 필사적이었다. 어서 강의록 편집위원회에서는 곧바로 어서 연구 및 강의록 집필을 개시했다. 그리고 1968년 8월에는 니지렌 대성인 어서 강의록의 첫 출판으로 여설수행초, 현불, 미래기, 당체의 초를 담은 강의록을 발간했다. 그 후로도 꾸준히 발간을 거듭하여 1999년 6월에는 계획한 전 39권 중에 35권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영문판 어서든 어서 강의록이든 니지렌대성인 불법의 올바른 해석을 근본으로 하여 이렇게 많은 어초를 수록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며 불교사의 빛나는 금자탑이라고 해도 좋았다. 1966년 9월 야마모토 신이치 일가는 오타고 고바야시 초에서 신주쿠 구 시나노 마치로 이사했다. 그리고 12일에는 입불식을 했다. 이사한 집은 시나노 마치 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으며 학계본부와 세이교 신문사도 가까웠다. 그러나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집이라 집 앞 언덕길로 차가 지나가면 집이 흔들릴 정도였다. 1952년 5월 3일에 결혼한 신이치와 미네코가 신접 살림을 시작한 곳은 메구로호에 있는 셋집이었다. 이 집은 프로야구 선수인 하루키 세이치로의 집이었다. 하루키가 일 때문에 오사카로 이사를 해서 그 집을 빌린 것이었다. 그런 어느 날 신이치의 생활을 걱정한 도다 조세이가 조언해 주었다. 자네는 광선유포를 위해 온 일본을 뛰어다녀야 하네. 장래에는 전 세계로 뛰어다녀야 할 걸세. 자네가 집을 비울 경우를 생각해서 미네코의 친정인 하루키의 집 근처로 거처를 마련하는 편이 좋을 것 같네. 신이치는 그 좋은 대로 그해 가을에 오타고 산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나 장남 마사히로와 차남 히로가 태어나자 그 아파트를 비워주어야만 했다. 처음 이사할 때 아이가 2명 태어나면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이치는 아예 대부금을 빌려 하루키 집과 더 가까운 고바야시 초에 집을 구입하였다. 집 가격은 당시 금액으로 100만 엔이었다. 1955년 6월 19일 신이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그 집은 낡고 허름했다. 여름에는 모기가 들끓었고 겨울에는 집안을 파고드는 한풍에 시달려야 했다. 대문도 담장도 없는 다다미 4장 반 크기의 불당방과 6장 크기의 방 2칸짜리 집으로 많은 동지들이 지도를 받으러 왔다. 그 많은 동지들을 지도하기엔 집이 너무 좁았으므로 신이치는 자신의 방과 아이들 방으로 2칸을 더 증축했다. 그리고 안전을 고려하여 간단한 콘크리트 담장과 대문을 만들었다. 신이치는 고바야시초 자택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마타역까지 가서 그곳에서 국철, 현재의 JR을 이용하여 통근했다. 귀가가 늦어질 때는 자전거 보관소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미리 아내 미네코에게 연락하여 자전거를 찾아서 기다리게 하였다. 별을 바라보면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은 부부에겐 희망에 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 집에 살면서 셋째 아들 히로타카도 태어났다. 아이들이 커가자 이불은 헤어지고 방의 벽도 지저분해져 집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아이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로에 지쳐 잠들어 있는 신이치의 주위를 뛰어다녔다. 휴일이 되어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고바야시초의 집에는 신이치의 황금 같은 추억들이 서려 있었다. 1960년 5월 3일 신이치가 3대 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본부 총회에 참석하려고 출발한 곳이 바로 이 집이었다. 장모님이 불러준 택시로 장인인 하루키 요지 그리고 아내 미네코와 함께 료코쿠의 니치다이 강당으로 갔던 것이다. 그날 저녁 식탁에 축하한다는 의미의 팥밥은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 미네코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야마모토 집안의 장례식 날입니다. 의미가 담긴 아내의 말은 신이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미네코의 이 말에는 학회와 광선유포를 위해 남편을 바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미네코에게 아이들을 부탁했다. 아이들이 평생 학회와 함께 살고 학회와 운명을 함께 하도록 키워주시오.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인생이니까요. 그날은 부부가 함께 광선유포라는 넓은 바다로 항해를 떠나는 날이었다. 그날 이후 고바야시초의 집은 광포의 본진이 되었다. 그해 10월 2일 신이치는 세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데 그 여행도 바로 이 집에서 출발했다. 신이치가 택시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할 때 많은 동지들이 나와서 세계 광포의 여명이다고 기뻐하며 손을 흔들어 배웅해 주었다.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집을 찾는 방문자가 더욱 늘어났다. 지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과 보고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간부 등 수많은 손님들이 드나들었다. 또 사회 각계의 지도자 등 저명 인사들도 신이치의 집을 방문했다. 그중엔 주소만 가지고 집을 찾아왔다가 집이 너무 허름해서 찾지 못하고 한참 동안 집 주위를 헤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 얼마 뒤 도로 확장을 위한 구획 정비로 고바야시초의 집이 헐리게 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정든 집을 떠나게 되었다. 이사하게 되면 꼭 시나노 마치로 옮겨달라는 학계본부 요청에 따라 그 근처로 거처를 정했다. 시나노 마치에서 살면 신이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사생활도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롭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그에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광선유포라는 사실을 미네코와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신이치의 결정에 따라주었다. 그리하여 9월 12일에 입불식을 하게 된 것이다. 신이치는 창가악기 본부가 있고 생활의 무대가 돼 시나노마치를 기필코 크게 번성시킬 것을 굳게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기원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공헌하며 번영하게 하여 상적 광토로 만들어가는 것은 불법자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9월 18일 오전 9시가 지났을 무렵 신이치는 오사카로 가는 도카이도 신간선 열차 안에 있었다. 이날 효고현 니시노미야 시에 있는 한신, 오사카와 고베 일대 고시엔구장 야구 전용구장에서 개최하는 간사이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신 지역은 지난 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비는 때마침 규슈 남해상으로 북상 중인 태풍 21호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였다. 태풍이 상륙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사이 동지들은 문화제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간사이에서는 태풍보다 더 세찬 창제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멤버들은 필사적이었다. 그들은 열심히 기원의 기원을 거듭했다. 그 기원이 하늘까지도 움직인 것일까? 17일 정오부터 태풍의 중심 기압이 982 헥토파스칼로 약해지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창제에 더욱더 힘이 실렸다. 그러자 문화제 당일인 18일 오전 6시인 규슈 상륙을 목전에 두고 있던 태풍의 기압이 다네가시마 지명 남서 해상에서 온 대저 기압으로 바뀌었다. 이것으로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태풍의 세력을 약하게 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가을비 전선이 더욱 크게 형성되어 한신 지역은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쳤다. 신이치는 오사카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창을 두드리는 비를 바라보며 간사이 문화제가 무사히 개최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음속으로 계속 창제했다. 간사이에서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하지만 간사이 동지들은 이번 문화제에 한층 더 깊은 의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명칭은 간사이 문화제이지만 이전처럼 한 방면의 행사가 아니라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장을 실행위원장으로 한 학회 전체의 최대 행사이기 때문이었다.
또 간사이 동지들에겐 이 문화재를 통해 야마모토 시니치가 상승 간사의 역사를 연 1956년의 대투쟁 10주년을 축하하려는 강한 뜻을 간직하고 있었다. 당시 청년부 실장이었던 시니치와 함께 간사이에 면하지 않는 광포의 금주성을 구축한 바로 그 황금의 공전보는 동지들 가슴 속에 찬연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역사로 아로 새겨져 있었다. 한 달에 한 지부에서 1만 1111세대라는 미중유의 홍교를 달성한 용맹스럽고 과감한 5월의 절복전. 7월에 참의원 선거에서 오사카 지방의 구가 극적으로 역전한 대승리를 설마가 실현됐다라고 신문에서 보도했던 역사. 이러한 역사를 통해 간사이의 상승의 원류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7년 4월에 실시한 오사카 참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전 종반에 분별 없는 도쿄 멤버가 일으킨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학회가 추천한 후보가 신뢰를 잃어 아쉽게 패배했다. 창가학회라는 민중 세력의 대도에 두려움을 느끼던 권력층은 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당시 선거의 최고 책임자였던 신이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했다. 그리고 7월 3일 그를 부당하게 체포했던 것이다. 검찰은 신이치에게 가혹한 문초를 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회 본부를 급습하여 도다 조세이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것은 1957년 7월의 일로 도다가 서거하기 9개월 전이었다. 당시 도다의 건강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따라서 도다가 체포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신이치는 모든 것을 재판에서 증명하자고 결의하며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죄를 뒤집어 썼다. 시니치가 추록한 7월 17일 밤 오사카 나카노시마의 중앙 공회당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퍼붓는 호우와 천둥 소리도 아랑곳 않고 오사카부 행정구역의 경찰과 오사카 지방검찰청을 맹렬히 규탄했다. 이것이 바로 오사카 대회다. 석상에서 시니치는 외쳤다. 올바른 불법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으로 해 나갑시다. 시니치의 사자우를 들은 동지들은 안도감과 함께 분함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져서는 안 돼.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해. 바로 이것이 영원히 지지 않는 간사이의 원류가 되었다. 실로 간사이 역사는 시니치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 온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사이 동지들은 상승의 금자탑을 세운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개최하는 이 문화제를 시니치와 함께 새롭게 비상하는 큰 무대로 만들겠다고 굳게 결의하고 있었다. 학회 문화재 연원은 1954년 당시 청년부 실장이던 야마모토 시니치의 제안으로 개최한 청년부 체육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체육대회에는 달리기와 장애물 경주 외에 음악대 연주 행진도 있었다. 그 이후 체육대회는 젊은이들의 제전이라는 이름으로 광포 건설의 기계를 보여주는 청년부의 행사로 각 방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회의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음악대와 고족대 연주 행진과 댄스, 일본 무용, 카드 섹션 등에도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크게 발전했고 세련되었다. 1962년 10월 이 체육대회와는 별개로 도쿄 국립광장 제1부와 요코하마 문화체육관 제2부에서 청년부 제1회 문화제를 개최했었다. 이 문화제는 합창, 연주, 무용, 연극, 영화, 그리고 회화, 사진, 서예, 전시 등을 주요 부분으로 한 문화와 예술의 제전이었다. 이듬해인 1963년 9월에 열린 간사이 체육대회에 참석한 신이치는 다음해는 11월에 고시 N구장에서 최초의 간사이 문화제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고시엔 야구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하자는 신이치의 제안에 간사이 간부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문화제는 학교 강당이나 극장에서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야외 야구장에서 개최하자는 신이치의 제안은 실로 파격적이었던 것이다. 간사의 간부들의 놀란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이치는 말했다.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개인이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작은 장소만을 고집해왔습니다. 물론 예술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위대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최고의 예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권력이 아닌 수많은 민중들이 힘을 합쳐 삶의 환희와 약동을 표현하는 예술을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체육대회, 매스게임 등도 최근에는 그 수준이 매우 높아져 뛰어난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에 도입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간 문화를 창조하려고 하는 우리는 항상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신이치의 제안으로 간사의 멤버들은 통상적인 홀에서 하는 연주회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발상을 바꾸어 문화재를 기획했다. 그리하여 건강 체조 등의 매스게임, 카드 섹션, 음악대와 고적대 연주 행진 등을 도입한 제1회 간사이 문화제를 고시엔 야구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화제는 대성공이었다. 단결한 민중의 아름다움, 융합한 인간이 펼치는 인간 예술이라고도 할 만한 역동적인 학회만의 독자적인 문화제의 돌파구가 열렸던 것이다. 그것은 실로 새로운 문화에 창조했다. 그 이후로 이 형식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제의 기조가 되었다. 이듬해인 1964년에도 간사이에서는 고시엔 구장에서 문화제를 개최했으며 1966년에 이 간사이 문화제는 세 번째로 치러지는 야외 문화제였다. 9월 18일 문화재 관계자들은 아침 일찍 눈을 뜨자마자 곧바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밤사이에 비가 그쳐서 모두는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이날 새벽 5시경에 오사카 주변에 계속 내리던 비가 그쳤던 것이다. 멤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고시엔 구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출연자들이 고시엔 구장에 집합한 오전 8시경에는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도 임원들과 출연자들은 모두 비가 그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바람대로 오전 9시에 비는 일단 그쳤다. 그런데 카드 섹션을 연기하기 위한 멤버 2만 2천 명이 스탠드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강풍이 휘몰아쳐 왔다. 스탠드에 걸린 만국기가 펄럭펄럭 소리를 내며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기에 불탄 청년들의 얼굴은 밝았다. 오전 11시가 지날 무렵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번 비는 전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세차게 쏟아지는 것이었다. 멤버들은 잿빛 하늘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이 여자부의 카드 섹션 멤버 8,000명은 경기장의 거대한 철제 지붕 밑으로 대피했다. 그들은 젖은 머리와 셔츠를 서둘러 닦아내고는 즉석에서 합장하고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원하며 열심히 창제하기 시작했다. 그때 외야 스탠드에 있던 남자부의 카드 섹션 멤버들이 어여차 하는 대지를 뒤흔드는 듯한 힘찬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는 빗속에서 스크럼을 짜고 목청껏 학회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관객인 일반 학회원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 간사의 동지들은 남자부의 카드 섹션 멤버가 부르는 학회가를 듣고는 함께 손뼉을 치며 노래하기 시작했다. 결코 비에 지지 않겠다. 문화재는 기필코 결행하고야 말겠다는 남자부의 기계와 져서는 안 된다는 관객들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들의 노래는 하늘을 찌를 듯한 혼의 노랫소리가 되어 고시 N구장을 뒤흔들었다. 다른 임원들도 성공적인 문화재 개최를 위해 필사적이었다. 멤버들을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부지런히 비닐을 조달하여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헌신적인 청년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스탠드의 남자부 카드 세션 멤버들은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그 비닐로 자기 몸을 덮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지급받은 비닐로 카드 섹션용 색채판을 덮기 시작했다. 종이로 만든 색채판이 비에 젖어 색이 바르면 카드 섹션의 글자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홈 베이스 쪽의 거대한 지붕 밑에는 기자들을 위한 보도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해외를 포함하여 70여 곳의 신문과 방송사에서 100명이 넘는 보도진들이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빗속에서 소리 높여 학기가를 부르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냉소를 짓는 기자도 있었다. 게다가 비 때문에 문화재가 중지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돌아가려는 기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은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색칠판을 비닐로 덮어 지키려는 카드 섹션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선뜻 돌아서지 못했다.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던 기자 몇 명이 자리에 도로 앉았다. 기백이 넘치는 멤버들의 모습에서 아무리 큰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문화재를 결행할 것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또 이런 악조건에서도 어째서 저렇게까지 전력을 쏟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당황하지 않는 한결같은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이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는 더욱 세차게 쏟아졌다. 세찬 빗발에 차이기라도 하듯 운동장의 흙은 파여 흩어지고 여기저기 고인 물 웅덩이에서는 떨어지는 빗물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지붕이 없는 스탠드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폭포수 같았다. 경기장에 거대한 지붕을 내리치는 빗물은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를 내어 스탠드를 압도했다. 고시행구장 바깥벽에 달라붙은 짙은 녹색의 담쟁이 덩굴도 비에 흠뻑 젖어 번민하듯 바람에 떨고 있었다. 고시행구장의 운영 지휘부에서는 아키즈키 에이스케 청년부 참여와 부청년부장이자 간사이 최고 간부인 오야 요시히코를 비롯한 간부들이 문화재 결행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오야와 간사이는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문화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행해야 합니다. 프로야구 일정을 고려하면 고시행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일요일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지한다면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분들의 노고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키즈키가 눈살을 찌푸리며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여러분의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가능하다면 예정대로 치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우와 강풍 속에서 결행하면 어떻게 될지 남자부 연기에 몇 단이나 쌓아 올리는 인간 원탑과 사람을 몇 미터나 던져야 하는 인간 로켓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비 때문에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 여자부 발레의 하얀 드레스가 진흙투성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카드 섹션의 색칠판도 계속 비를 맞으면 색이 바래 버립니다. 그러면 그림이나 글자의 판별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내빈들도 비에 흠뻑 젖게 될 것이고 출연자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 학회 정신이 아닙니까? 간사히 혼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키즈키 참여님, 중지시키지 말고 제발 치르게 해 주십시오. 간사의 순회 간부가 결행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지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의논이 끝나자 아키즈키가 말했다. 아직 속단할 때는 아니니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봅시다. 최종적인 판단은 야마모토 선생님께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비가 내릴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안타깝지만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지된다면 참가자들의 귀가에 따른 수송 상황 등도 대폭 변경해야 합니다. 그 밖의 부문에서도 여러 가지로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문의 책임자들에게 중지될 경우도 고려하여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철저하게 지시해 주십시오. 중지될 경우의 대책을 세우라는 말에 각 부문의 책임자들은 모두 안색이 바뀌고 말았다. 왜요? 왜 중지될 경우로 생각합니까? 그런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가 뭔데 여기서 포기합니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개중엔 빗속을 뚫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최고 간부에게 교섭하러 가는 멤버도 있었다. 그것은 여자부도 마찬가지였다. 간사의 여자부장인 하나무라 지요코는 여자부 연기를 담당하는 몇몇 책임자와 함께 운영본부로 달려가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다그치듯 말했다. 문화재를 꼭 개최하게 해 주십시오. 비 때문에 중지한다면 간사의 여자분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개최한다고 말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그 무렵 야마모토 시네치는 시노사카 역에서 차를 타고 도요나카 회관으로 가고 있었다. 문화재를 시작할 시간까지 도요나카 회관에서 대기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먼저
오사카에 도착하여 역에서 신이치를 맞이한 주조 기요시가 차 안에서 상황을 요약하여 보고했다. 이곳 오사카는 정오부터 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간사의 동지들은 계속해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준비 임원과 출연자들이 간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결행하기를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듯합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신이치가 말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의 자식인 동지들의 건강입니다. 빗속에서 결행하여 모두 감기에 걸리거나 병이 날 정도라면 과감하게 중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잠시 뒤 뭔가 생각한 듯 신이치가 다시 말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고 중지할지 결행할지는 조금 더 비가 내리는 상황을 지켜본 후에 판단하기로 합시다. 신이치가 도요나카 회관에 도착하자 차례차례 보고가 들어왔다. 고시행구장에 모인 내빈과 보도진들의 상황, 문화재가 개최되기를 바라며 진지하게 기원하고 있는 출연자들의 모습, 현재 비가 내리는 상태와 앞으로 변화할 일기예보 등 신이치는 모든 보고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문화재의 성패에 따른 예리한 분석과 참가자들의 마음 등을 두루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래도 할 테냐는 듯 비는 계속해서 회관 지붕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퍼붓듯 쏟아지는 비는 마치 간사의 동지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비웃는 것 같았다. 신이치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간사의 간부이자 부이사장인 아사다 가스미에게 말을 건넸다. 비가 더욱 심해지는군요. 모두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치는 어디까지나 신중했다. 그것은 회원들을 지키려는 강한 책임감에서였다. 신이치는 간사의 동지들이 지금까지 분투해온 사실과 그 의기를 가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간사의 벗들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싸워온 맹우였던 것이다. 아사다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주저없이 말했다. 선생님, 꼭 결행하게 해 주십시오. 간사이는 결코 비 따위에 지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비로 인한 시련을 이겨낸다면 앞으로 닥쳐올 인생의 고난도 참고 견디어 갈 굳건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고시행구장은 오늘 이후에 일요일과 국경일이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다른 구장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연기하면 장소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 비에 젖어버린 카드 섹션용 색채판 등을 다시 만드는 작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반드시 개최하게 해 주십시오. 간사이 동지들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사다의 진지한 청에 신이치는 타이르듯이 말했다. 이런 난관 속에서 근성을 보여주는 모험적이고 용감한 결행은 한편으로 훌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뭔가 희생을 낳기 마련입니다. 동지의 말대로 빗속에서 개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나는 참가자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소중한 간사의 동지들 중에 어떤 형태로든 단 한 사람이라도 희생자가 나온다면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아사다는 동지들을 생각하는 신이치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도 결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추워도 변함이 없었다. 그런 아스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신이치가 말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개최하고 싶겠지요? 예! 아사다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학회가를 부르고 해산하는 10만 명의 대합창 문화제로 하면 어떨까요? 아사다는 신이치의 말대로 이런 폭우 속에서는 학회가를 합창하고 끝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모든 연기를 야마모토 회장에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강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눈물을 머금는 심장으로 아사다는 대답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비가 그치질 않으니. 그는 채 말을 맺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창밖을 유심히 살피던 아사다가 소리쳤다. 선생님!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시도 벌떡 일어나 하늘을 쳐다보았다.
빗자루에 쓸려가는 낙엽처럼 구름이 빠른 기사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윽고 약한 빗발을 뿌리는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언뜻 언뜻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출연자와 모든 준비 임원, 또 그들의 가족과 모든 간사의 동지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에 통했음이 분명했다. 신이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사다에게 말했다. 정말 잘 됐군요. 이 정도라면 개최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아사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무슨 변덕을 부릴지 모릅니다. 그러니 시간을 앞당겨 실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연기를 단축할 것인지 모두 다 할 것인지는 그곳에 가서 판단하도록 합시다. 신이치는 주조 기요시에게 고시행구장으로 전화를 걸게 하였다. 시간을 앞당겨 문화제를 실시한다는 것과 간사의 혼을 발휘해서 전력을 다해 끝까지 도전하자는 전언을 전하게 한 것이다. 오후 2시 20분 고시행구장 운영본부에 전화벨이 울렸다. 주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를 든 간부는 기쁨에 겨운 목소리로 확인하듯 외쳤다. 결행한다는 말씀이지요? 시간을 앞당겨서 개최한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운영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원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됐다! 됐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마주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멤버들도 있었다. 다니다 쇼이치 청년부장은 즉시 문화재 결행 소식을 구장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알렸다. 곧바로 와 하는 환성이 고시행구장을 뒤흔들었다. 출연자와 준비 임원들은 물론 스탠드의 참가자들도 서로 부둥켜 안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결행을 기뻐했다. 아직 비는 완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동지들의 얼굴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밝게 빛났다. 문화제 시작은 1시간 앞당겨져 오후 3시 반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다음 순서가 걱정이었다. 22,000명이나 되는 카드 세션 멤버들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 점검 등의 준비를 끝내기까지는 좋기 1시간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개막까지 채 1시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좌석 배치가 하나라도 틀리면 카드 섹션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멤버들은 서둘러 자기 나라를 찾아 움직였지만 카드 섹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2시 40분 드디어 야마모토 시니치가 고시행구장에 도착했다. 그때 빗줄기는 약해지고 엷은 구름 위로 언뜻 언뜻 햇살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신이치는 행사 진행을 맡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했다. 수고하십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모로 궁리해 주십시오. 대기실을 향해 돌아서자 멤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문화재 개최를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내린다고 해서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모든 연기를 꼭 다하게 해 주십시오. 결의에 불타는 의기양양한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신이치는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까지 모두가 결의하고 어떻게든 결행하겠다고 하는데 빗줄기도 상당히 약해졌다. 좋다. 내가 책임지고 예정대로 모든 연기를 하도록 하자. 신해치는 문득 간사이에서 빗속에 치르는 대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첫 번째 행사는 1956년 4월 호우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오사카와 사카이 두 지부의 합동총회였다. 동지들은 비를 맞으며 새롭게 결의했고 그 총회는 1만 1111세대의 홍규를 비롯하여 멸하지 않는 상승의 금자탑을 세운 기폭제가 되었다. 두 번째 행사는 신이치가 부당하게 체포된 후 추록한 1957년 7월 17일 나카노시마 공회당에서 열린 오사카 대회였다. 실현이라는 비바람 속에서 결연히 승리의 깃발을 세워온 것이 틀림없는 간사이의 광포 역사였다. 비는 꽃의 부모라는 말처럼 꽃을 재배하는 깊은 자비의 어머니 같은 비도 때론 엄한 아버지처럼 새싹을 때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에 꺾이지 않고 성장하면서 청년들은 커다란 사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고시행구장 내에 설치된 대기실로 들어간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문화재는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결행하도록 합시다. 하지만 비로 인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연기는 어떻게 할지 모두 함께 재검토해 주세요. 이 결정은 즉시 주조 기요시를 통해 간사의 간부들에게 전달되었다. 그것을 듣고 서둘러 협의한 간부들은 초등학생으로 편성된 주니어 고적대는 출장을 보류하기로 했다.